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 공방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새해의 산뜻한 출발은 조금 먼 이야기가 돼버렸는데요. 하지만 충북의 지난 2020년을 돌아보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성과가 적질 않았습니다. 2년 연속 투자 유치 10조 원을 달성했고요. 또 무엇보다 미래의 먹거리로 꼽히는 방사간 가속기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도민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이뤄낸 결과물이고 충북 정치력의 쾌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숙제도 많은데요. 신행정수도의 완성, 그리고 지역 소멸,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등등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CJB 시사 공방에서는 지난해 성과, 그리고 올해 충북의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당 지역구 국회의원 두 분을 모셨는데요. 도종환 의원, 이장섭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선거 때, 작년 선거 때 뵙고 오랜만에 저도 뵙는데 네. 도민 여러분들께 새해를 맞아서 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원구 국회의원 이장섭입니다. 지난해는 정말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일상적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를 느꼈던 한 해 같은데요. 이제 올해는 그래도 백신 소식도 있고 또 치료제 소식도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우리 K방역과 치료제 그리고 백신 이 3박자가 맞아서 우리가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때가 바로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민 여러분께서 그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만들었는데 올해도 우리 충북도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뛰고 우리 도민 여러분도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2021년이 시작했고 2020년 참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총선도 있었고 코로나도 계속 있었고 좀 많은 일들이 있어서 어떻게 지나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두 의원님을 이제 작년에 그 총선 때 이제 좀 많이 뵙고 중간중간에 이제 뉴스 때 많이 뵀을 때 이제 오랜만에 또 이제 여러 길게 이야기하는 이제 시간을 도민 여러분들도 뵈실 텐데요. 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선 의원이어서 네. 처음 이제 국회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큰 사건이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말하자면 실무자 내지는 조력자로서 국회 활동을 했고 또 충청북도에서 정무부지사로서 어떤 실무적인 일을 했었는데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뭔가 좀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중압감들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해서 어떤 입법 활동도 그렇고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이 전환 시대에 중요한 어떤 화두를 던져야 되고 짚어봐야 된다라는 측면들 그리고 또 충북의 어떤 대표 선수로서의 국회의원 역할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네. 욕심이 있어서 충북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또 정부 관계자들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개인적으로 재미도 있었고 또 많은 성과가 있어서 보람도 좀 느끼고 올해는 좀 우리 지난해 못했던 어떤 그 소통 이런 아쉬운 점도 좀 있더라고요. 네. 우리 도민 여러분들하고 자주 만나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올해는 좀 많이 만나서 의견도 듣고 또 새로운 지역의 어떤 현안들도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좀 보좌관도 하셨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회의원이랑 보좌관이랑 국회는 계속 이제 출입을 하셔서 낯설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확실히 좀 다른가요? 확실히 다르죠. 뭐가 그렇게 당시에 다른가요? 보좌관을 할 때는 이것저것 가능성에 대해서 의원께 이제 전달해주면 되는 거였다면은 이제는 그 책임성 있게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중압감이랄까요, 책임감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한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정도도 달라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또 경험을 해보시니까 같이 있는 보좌관한테
조금 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그렇게 돌이켜보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좀 축하할 일인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장석 의원님께서는 또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우수 의원으로 또 2번이나 뽑히셨더라고요. 그거 어떤 건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저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에서 그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상을 좀 주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국정감사장에는 그 NGO 시민감시단이라고 내 들어와서 이제 어떤 의원이 어떤 질문들을 잘 했느냐 뭐 이런 그 모니터링 후에 뭐 그 결과를 가지고 상을 주는 게 있는데 저는 뭐 엄청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네. 초선 의원이니까 더 잘하라는 어떤 뭐 격려의 의미의 상 아니겠는가 싶은데 제 국정감사는 어쨌든 이제 초선 의원이긴 하지만 제가 산업자원통상 그 중소벤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지금이 그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대전환 시기다. 세계적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비대면 산업들, 결국 IT 기반으로 하는 이 비대면 산업들이 발달되어 있고, 이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IT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융복합 시대, 뭐 이래서 또 에너지 부분에서도 이제 탄소 제로를 그 지향하는 네. 에너지 전환, 뭐 이런 측면들이 핵심일 것 같아서 이제 저의 올해 국정감사 기조를 거기다 맞췄죠. 그랬더니 아마 그런 시도들이 좀 평가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 의원이신데 이렇게까지 되기가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본래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보좌관 하면서 전문성을 길러놓았기 때문에요. 의정 활동을 잘하실 수밖에 없고 또 상 받은 것뿐만 아니라 도당을 이끄는 도당위원장 책임까지 맡았기 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정원 의원님께 삼선 의원이신데 좀 주변에 오다 가다 좀 조언도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하시나요? 그럼요. 저한테는 뭐 굉장히 그 마음을 제가 기대고 또 사적으로도 이제 선배시고 네. 예, 또 삼선 또 저 상임위원장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국회에 가면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함부로 쳐다뵙기도 어려운 예, 예, 그런 차이가 있으시고요. 네. 예, 또 그 어떤 뭐 문화계에서는 또 다들 아시겠지만 큰 어른이시고 거장이셔서 네네. 뭐 뵐 때마다 어떤 그 자긍심, 그러니까 선후배지간이라는 것 네.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뵙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의 근황을 좀 여쭤봤고요. 네, 이제 21대 이제 국회가 시작되고 이제 작년 5월 말에 시작해서 이제 한 7개월여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일들이 많으셨고 법안 얘기도 아까 해주셨는데 좀 뭐 법안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들 좀 이장석 의원님부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뭐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고 해서 저는 이 산업, 우리 산업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 과거에는 이제 그 뭐 노동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리고 저가 어떤 단가 경쟁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유지돼 왔다면은 이제는 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선진국이고 또 IT 기반으로는 뭐 세계에서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탑그룹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장점들을 살려서 세계를 주도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세계를 주도하는 어떤 산업의 전환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그 방면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여러 가지 정책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입법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서 그 각 분야의 대표적인 법들을 좀 하나씩 해보겠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저 대형마트와 어떤 골목 상권으로 칭해지는 어떤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한 그 유통산업 발전법을 네. 발의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전기 총 생산량의 한 40%를 이 석탄 발전소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네. 그런 법들을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떤 산업 전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산업 전환이 법적으로 좀 뒷받침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산업 기본법이라는 법을 마련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총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어떤 도시공원 지키기 법이라든지 네. 뭐 청주 가정법원 설치 등등 해서 그 많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빠지지 않을 만큼의 법안들을 내고 앞으로도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상당구에 저는 이제 살거든요. 네. 근데 그 서원구 이정섭 그 의원님의 문자가 저한테도 계속 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의정 그 보고를 문자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도 지금 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예.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구나. 제가 옛날에 이제 서원구에 살아서 요즘에 상당구가 조금 이제 말이 좀 많아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러면은 여러 이제 법안을 발의 이제 하셨는데 이제 4년 임기 중에 그 발의한 법안을 이제 통과하려고 애를 이제 쓰실 텐데요. 통과된 법안도 있나요? 지금? 예,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앞에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경우는 이게 일몰법이어서 네. 2020년 12월 30일까지 종료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급하게 연장해야 됐기 때문에 가서 빨리 법안을 제출을 했고 해서 그거는 본회의를 통과했죠. 저는 이제 그 한 가지 법안이 통과된 상태고 우리 저 도종환 의원님은 법이 여러 개가 통과까지 통과되더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 투표를 하면서도 역시 우리 삼선 의원님의 관록이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뭐 나라 전체의 또 생각도 하지만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충북이나 청주에 관련된 어떤 하셨던 일들 성과가 있으셨을까요? 예, 뭐 제가 이제 처음 그 당선되고 이 자리에서 네. 저는 제 지역구인 서원구뿐만이 아니라 청주시 내년 충청북도 전체를 보고 일을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지난해 성과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방사능 가속기가 우리 충북에 청주에 유치됐다라는 것들이고 제가 그 충청북도의 부지사 시절부터 쭉 해왔던 거여서 가장 보람된 일이죠. 네. 그러나 이제 제가 그래도 서원구 지역구 의원인데 이 서원구에 뭔가 좀 제대로 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디에 있어도 뭐 청주에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 네. 저 도종환 의원 계신 그 흥덕구에는 오송이라는 이렇게 그 산업단지가 훌륭한 게 있어서 정부 정책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리로 유치할 수 있겠고 네. 또 청원구도 오창에 이제 그런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서원구는 주거 위주로 되어 있는 동네여서 네. 일종하게 좀 확장성도 그렇고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제가 선거 때 청주 교도소 이전 공약을 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를 뭘로 채울 거냐의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서원구에도 좀 대규모 산업단지를 하나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저 현도 지역에다가 약 100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테고 또 정부의 여러 가지 기관 센터들도 들어올 수 있겠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주거지가 우리 서원구 중심에서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청주 교도소를 이전하고 나면 그 부지가 또 약 한 80만 평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배후 어떤 그 주거 지역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청주교도소 이전과 대규모 산업단지 두 개를 맞물려서 조성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현재 충북도랑 청주시랑 그리고 또 산업단지 건설을 대한민국의 산업단지 건설을 주도하는 우리 한국산업단지 공단이라는 네. 기관이 있는데 거기랑 그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해서 그 가능성을 일단 확인하고 좀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는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임기 내에 이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완성은 뭐 좀 더 걸릴지라도 그렇게 좀 중점적인 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네. 이제 시작이고 아직 3년 반 남았으니까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뭐 법안 얘기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 현안에 대해서
또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어떤 또 입장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생각을 좀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일단 좀 크게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무리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지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뭐 괜찮은 것도 있고 이건 조금 생각이 좀 이거는 뭐 여러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그런 네. 대책도 좀 있습니다. 뭐 백신 확보가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불만들이 좀 쌓이고 있어서 그게 지금 뭐 정부의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지지율 이런 것들로 이제 반영이 네. 되는 측면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방역 대책과 관련된 불만의 부분들, 그 여당으로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고 좀 대응책이 있을까요? 물론 2월까지 가면은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긴 하지만 그 전까지도 사실 뭔가 또 시간이 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좀 대응책이 있을까요? 예, 뭐 사실은 큰 대응책은 없죠. 그 옛말에 긴병에 효도 없다고 네. 이 부모 자식 간에도 병이 길어지면 어떤 불화가 생기고 어려워지는 건데 이게 1년 넘게 마스크 쓰시고 외출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그런 것들은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끝이 보인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들어오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들도 다 아실 겁니다. 아시면서도 또 화가 나시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그렇지만은 이제는 제가 보기에도 그 왜 우리 신종플루가 막 유행했을 때 약도 없었고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타미플루라는 약이 생기면서는 뭐 백신이 없어도 신종플루가 걸리면 치료약으로 치료가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겁먹고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잘 해결될 거라고 보고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이 세계 모범이 될 만큼 방역에서 정말 국민들, 의료진, 정부 할 것 없이 다 잘했다, 모범 국가다. 그리고 향후에 종식되는 과정에서도 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나 정부도 이제 코로나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거라고 보고 이제는 국민들 그 이후의 상황에서의 민생이라든지 경제 이 부분에 좀 주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당 지도부와 어떤 우리 의원들 간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자. 이제 세계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 텐데 이때가 어쩌면 시장에서의 기회도 가장 큰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모범 사례들, 또 뭐 K 방역을 포함해서 우리의 그 첨단 산업들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포착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포함한 정부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민생 경제들을 어떻게 잘 살필 것인가를 현재 중요한 네. 어떤 정책에 어떤 그 집중해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봤고요. 이제는 좀 충청권 현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이슈가 그 행정 수도의 완성, 그죠? 그리고 이제 국회 세종시 이전일 텐데, 지금 이제 뉴스에서 또 한창 뜨겁다가 또 어느 데 또 조용하다가 또 가끔 또 얘기 나왔다가 지금은 좀 조용한 상태인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저희는 충청권에 있으니까 그게 언제쯤 되려나,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 그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된다 궁금한데, 이제 가끔 나온단 말이죠. 어떤 상황인가요? 행정수도 이전이. 네네네. 행정수도 정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진행되고 이제 그 이장섭 위원님이 TF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제일 잘하시겠네요.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지난해 그 행정수도 완성 네. 추진 TF다 이렇게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로 정식으로 특별위원회가 돼서 거기 부위원장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세종시 국회 이전 문제는 그 10개 상임위와 국회의 뭐 입법처라든지 사무처, 예산정책처 이런
그 관련한 그 처실들이 다 옮겨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한 상태죠. 나머지 이제 법적 절차는 좀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해 연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국회 세종 청사 그 설계 예산이 127억이 반영이 됐어요. 네. 물론 전제 조건은 좀 있습니다. 그 여야가 법으로 입법이 돼야만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데, 지금 여야가 그런 것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가 왜 다 못 옮겨가느냐의 문제는, 그 지난번에 신행정 수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국회의 의장실이나 본회의장 이 부분은 헌법 사안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묶여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실질적인 국회 기능은 세종시로 다 간다라고 보시면 맞겠고요. 나머지 이제 정말 공식적인 대한민국 국회가 오느냐의 문제는 그 이후에 헌법을 개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따로 마련해야 되는데, 어차피 세종청사를 짓는 기간도 있고 이러니까 네. 그 기간 내에서는 충분히 다 옮겨질 거라고 보고, 이것의 의미는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수도권 일극 중심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이 상태를 해소해야만 네. 국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충청권, 우리 충북도, 충북이 세종시에 국회가 가는 것들이 뭐 우리 충북하고 무슨 관계야, 이런 그 생각들을 좀 가지실 수 있겠는데, 이거는 우리 충청권이 상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전국 순회 토론회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오히려 영남이나 호남 쪽 분들은 이 충청권도 수도권으로 봅니다. 이미. 예, 그래 당신들의 혜택을 많이 받은 곳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 최근 들어와서 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겠지만 메가시티 이런 개념들을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인구가 300에서 500만 이상 되는 어떤 그 경제, 생활, 문화의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규모의 경제의 이 모양을 갖추고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인데, 그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한 그 메가시티 전략이 있고요. 네. 그 또 우리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그 그랜드 메가시티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충청권이 충남북, 대전, 세종이 함께 어떤 미래 발전을 모색을 하고 같은 생활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과정에 이 세종시 국회 이전은 가장 상징적이고 그 리더격인 네. 정책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그것에 따른 충청북도의 발전 비전을 또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차차 이제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예,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 이제 메가시티도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네. 해주셔서, 이제 메가시티는 이제 작년에 큰 화두였고요. 충청권 그 4개 시도가 이제 뭐 생활 경제권을 좀 묶어보자라는 이제 취지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광역철도망이고, 그러면 청주에 지하철이 들어오는 거야?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지하철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실현 가능한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이제 우리가 그 충청권 메가시티를 하면서 네. 가장 기본적인 게 각 도시 간의 생활권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 광역철도가 필요하다라는 전제가 있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이제 대전서부터 세종, 뭐 청주공항, 그리고 그 충남 같은 경우는 천안에서 오는 방식, 그리고 서해안 쪽에서 이제 모여 오는 방식을 통해서 전철로 이제 하나를 묶어내는 이게 가장 시작적인 지점입니다. 그것 말고 여러 가지 산업 구조를 넣는 문제라든지 뭐 생활 SOC를 넣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제 청주에 지하철이 생긴다라는 부분으로 쉽게 이해가 돼 버렸어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걸 놓고 보면 저희는 이제 광역철도라는 그 명분 속에 이 청주의 지하철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공짜로 놓고 싶은 거죠. 이제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보통 그 시내를 관통하는 지하철은 지자체가 관장하게 돼 있고요. 지자체의 예산으로 주로 하게 돼 있죠. 물론 정부가 보존합니다만. 그리고
차후에 이게 운영에서 적자가 많이 날 겁니다. 이 운영 부분도 지자체 책임화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광역철도라는 명분 속에서 이 부분을 글쎄요, 좀 무임승차를 해볼까,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 제일 좋은 거고요. 트램의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이 광역철도는 그렇게 되는 거고, 트램 바로 위로 갈 일은 아닌 거고, 이건 이제 지자체 내부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트램 노선하고 전철 노선을 잘 풀어나가면, 전철 노선이라는 게 오송에서 청주터미널을 통해서 상당공원 뭐 이쯤 해서 이제 내덕동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게 이게 기본 노선일 텐데, 그러면 나머지 이쪽 그 복명동 북부 지역이라든지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지하철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을 트램 노선으로 연결시키면 아주 좋은 어떤 교통망 구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그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 지자체를 관통하는 전철인데 이거를 왜 여기다 넣느냐라는 이견이 현재 있어서 우리 청주 시민들은 지하철이 생기니까 해서 이게 좀 기대가 큰데, 이걸 추진하는 이제 뭐 지사님이라든지 시장님 그리고 네. 우리 정치권 국회의원들은 굉장한 부담을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국토부를 설득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국토부는 당연하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광역철도라는 것들이 대전도 좋고 세종시도 좋고, 그러면 우리는 이 대전 세종 시민들이 청주공항을 빨리 가기 위해서 철도를 놓는 건 아니다. 생활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놓는 것이기 때문에 청주시를 관통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현재 과정에 있고요. 아마도 올해 이게 우리 지역사회에 큰 이슈가 돼서 우리 도민 시민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줘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문하는 것들이 다 사실 한 질문당 1시간씩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 조금 이제 급하게 오늘 여쭤볼 것도 많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마지막에는 질문을 안 드리고 하고 싶은 말씀,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면 좀 정리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 새해 뭐 포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2021년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 계획이라든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국회에서 그 가장 좀 듣기가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기분 좋은 말이, 뭐 충북만 다 하려고 그래, 이런 말을 다른 의원들부터 좀 듣습니다. 그렇게 보였는가 보다, 충북이 다 가져가는 거라고 보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이제 지난해 그 어려운 시기였지만은 충청북도는 굉장히 많은 현안들을 풀었지요. 우리 강호축 끊어져 있는 오송에서 제천까지 원주 강릉으로 연결하는 이 고속철도 노선의 그 마지막 부분들을 예타 면제로 해결을 했고요. 또 십수년 동안 애써왔던 방산가속기, 이것은 뭐 단순히 이 방산가속기가 온다가 아니라 우리 충북, 청주의 어떤 정말 미래 먹거리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잘 됐고, 또 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들이 오고 싶어하는 지역에서 투자 유치도 50조 이상 됐지요. 또 새해 첫날 제천서 청량리 구간에 고속철도가 연결돼서 대통령께서 오셔서 친히 개통식도 열었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볼 때 우리 충북은 정말 부러워하는 지역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도민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또 여러 가지 계속 또 풀고 싶은 현안들이 있고 이 아쉬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도민들의 요구를 저희들이 맞춰서 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맡겨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정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인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기왕에 잡았던 충북 발전의 기회들을 잘 살려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또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해서 정말 마스크 없이 무심천 벚꽃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절도 또 조심스럽게 선망해 보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자제해 주시면 우리
좋은 그 일상이, 그 소중한 일상이 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주 서원구의 이장섭 의원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을 좀 돌아보고 2021년을 이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 이장섭 의원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2021년에 이제 2020년에 이제 살짝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하실 일이 많을 텐데 무엇보다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CJB 시사 공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